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거 시작하고 나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요. 뉴스픽 진행하는 한동희 뉴스부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짜 잠 못 자는 사람의 얼굴 치고는 너무나 혈색도 좋고. 저 어제 잘 자고 왔습니다. 어제는. 그래요? 네. 어제는 왜 잘 잤을까? 어제 밤중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자, 볼게요. 어제 자다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 아, 그래요? 참, 사람이 순진해. 내가 말한다고 했다 그대로 그냥 또 변명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 참. 자, 우선 첫 번째 이슈야. 이분 정말 특이하던데. 양향자 변수의 민영배 탈당, 민주당 배수진. 야, 이게 정말 이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양양자 의원 변수가 생기면서 민영배 의원이 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검찰개혁법안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민 의원을 오늘 오전 중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넘길 예정인데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소위를 했다는 식으로 돼서 전체 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을 내주 안으로 처리를 해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공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또 전체 회의로 회부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3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2명, 그리고 이제 무소속 1명, 네. 이제 혹은 제3의 당 1명 이제 이렇게 돼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1명을 양향자 의원으로 처음에 선택했다가 예. 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 이제 뭐 탈당까지 지금 불사했는데 양향자 의원은 이런 말까지 또 했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통과 못 시키면 민주당 사람 20명 구속된다더라, 수사된다더라 이러면서 찬성할 걸 요청했다,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말이 맞을까요? 어떨까요? 뭐 그 말은 뭐 확실한 게 아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를 하면서 무소속 1명, 양양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 1명이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고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대신 들어가게 된.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3명이었는데 무슨 민주당에서 원래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었고 그래서 원래는 3대 제3의 당 3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양양자 의원이 배치가 됐고 아니 그건 그러면서 맞는데 그럼 네. 국민의힘 의원 원래 3명이었는데 그럼 1명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대 3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소속이 없을 때까지는 3대 3이었습니다. 근데 양양자 의원 그게- 배치되면서 3대 2대 1이 이게 의석수 때문에 이렇게 네.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3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네. 1명 이렇게 됐다가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 때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슈 삼합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원래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좀 지내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보수하겠다고 예산까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낡아서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들어가겠다라고 한 건데, 야 이게 좀 가능합니까? 일단 인수위 관계자가 어제 육구참모총장 공간이 47년 된 건물이다 보니 비도 새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보수 소요가 많아서 어디로 갈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부의 예산이 25억 원으로 육군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전을 좀 급하게 결정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직무 공간이 분리되는 문제가 생겼는데도 강행을 했었고 그렇죠. 교통 통제 뭐 이 부분 관련해도 3분에서 5분 정도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수 문제로 문제가 생겼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서초동 집에서 머물러 용산까지 출퇴근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렇게 되면은 6.5km, 14분 거리의 교통 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으로 25억 원이나 지금 책정을 받아놨는데
본인이 이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어쨌든 수리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당분간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모의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예. 한남동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엄청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생지옥이었다고 그러던데 예. 게다가 외교부 공간은 외교 행사가 주목하는 예.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이제 장관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외교 네. 활동의 필수적인 자산이라는 건데 어. 최근에도 이제 주한 외교 사절 그룹별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고요. 네. 코로나19로 대면 행사 자체가 줄기는 했는데 거의 매주 한두 차례 외교 관련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외교부에서 이를 대체할 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내쫓으면서 네. 나 여기 들어갈 거야. 내가 찜했어. 이런 거랑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외교부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사실 네. 이제 뭐 강경화 장관이나 그 뒤에 장관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외교 공간은 계속 리모델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예. 해서 시설이 좀 양호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막 중요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거를 막 뺏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불통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내가 편하고 보자. 내가 좀 나를 위주로 좀 모든 걸 생각한다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물론 뭐 대통령이 지내실 곳이 당연히 좋아야지 되겠지만은 원래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모든 사람들 내쫓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외교부 사람들 혹시 이건 되게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이 표현이 제일 적당해요. 벙쪘을 것 같아. 벙쪄. 네, 그렇지 않아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육군 참모 공간은 거의 괜찮은가? 이제 그 사람들은 아 이쪽으로 안 오니까 좋다 이럴까요? 그리고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25억 원이나 들죠? 이야 이상해요, 이상해. 게다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 47년 된 건물인 거 모르고 처음에 거기 들어간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국방부와도 소통이 있었어야 됐고 외교부도 네. 이런 소통이 필요했는데 네. 일방적으로 계속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남의 말 계속 듣지도 생기고 않고 혼자 그냥 딱 꽂히면 거기나 들어갈래? 여기 찜했어. 이래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게다가 유키즈라고 하는 그 TVN에서 하는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도 출연해가지고 인터뷰한 게 어제 나왔던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밤잠을 못 이루겠다. 난 너무 힘들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본인은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다. 검사 되고 싶지도 않았었다. 아 진짜 이렇게 안 되고 싶은데 하늘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너무 모양새가 안 나와요. 참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주 난리 났습니다. 왜 이럽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가지고 이제 개파 갈등 난리 났고 이재명 죽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선거에서는 노영민 전 노영민, 비서실장 네. 가장 큰 원인은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예. 부동산 실패 책임 있는 분을 공천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누구보다 대선 때 헌신을 했고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도 물러난 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네. 무슨 고무줄 잣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게 개파 공천이 아니라 국민 공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어제 라디오에서 네.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네. 어제 비대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어제 회의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 서울 초선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네, 네. 근데 이 초선 간담회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라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어젯밤에 나온 소식으로는 박주민은 살려주고 송영길은 절대 안 살려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인지 네.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것저것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게다가 전략공천으로 계속 주장되어 왔던 이낙연 전 대표 안 한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 본인이 나오겠다는 말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나온다는 사람은 못 나오게 그냥 꾹꾹 밟아 누르고 나올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다 놓고 하겠다고 그러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윤호중 대표, 되게 특이하신 분들인데 뭐 그분들의 또 이 정치적인 그런 거는 우리랑 틀릴 테니까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오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손혜원 네. 의원이 뭐 박주민 의원은 살려내고 송영길은 내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일단 뭐 확신하진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에 중요한 거는 네. 일단 박영선 전 장관과 이런 얘기가 있으려면은 사전에 의사를 확인을 하고 그 네네. 뒤에 이제 공천 배제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정무적으로 완전히 미숙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되게 모양새가 진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민주당을 뭐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그냥 아예 싹 망해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저가 아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동희 기자를 쏙 찔러봤는데 절대 안 넘어오네요. 역시 베테랑입니다. 네, 우리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8개월 됐나요? 9개월 됐나요? 야,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사람이 이렇게 물 들어가는군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